오늘 2부 첫 순서 새누리당으로 갑니다. 지금 친박 비박 간의 갈등으로 시끌시끌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국회 선진화법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즉 양당 동의 없이는 직권상정 못하게 한 이 법이 문제가 많다면서 대폭 수정안을 당이 내놓았죠. 그런데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면 또 야당 측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당이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달라 촉구를 한 거죠.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럴 수가 없다면서 어제 중재안을 발의했습니다. 중재안 발의를 하려면 최소 20명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요, 모든 의원들에게 이 중재안 발의에 서명을 보류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명한 의원들이 있었으니까 어제 발의가 됐겠죠. 자, 국회의장의 선진화법 중재안에 서명한 의원 중에 한 명,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 원내대표 문자를 정 의원님도 받으셨어요? 네, 개인 문자가 아니라 대표 공식적인 문자입니다. 예, 그 좀 압박이 되진 않으셨습니까? 서명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압박받는 거 봤어요. 하긴 그래. 근데 이제 정두원 의원이 압박을 받을 정도 분이 아니시지만 많은 초선 의원들한테는 좀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원내 전략상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압박 받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뭐. 개의치 않고. 예. 참 요즘 김무성 대표가 연이어서 권력자 발언을 하고 있고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선진화법을 두고 불거지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갈등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무조건 이 갈등을 막 싸움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이제 염증을 느끼는 건데요. 예. 어쨌든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왜 시비를 거는 거지?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없는 말 한 거 아니다. 틀린 말 한 거 아니다. 그런데 친박계에선 지금 김무성 대표 팩트가 틀렸다. 당시 권력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선진화법 찬성하자 반대하던 사람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건 팩트가 아니라고 친박계에선 주장을 하던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미.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그리고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예.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못했다 개정하려면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가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야당도 설득할 수 있고 국민들이 납득하는 거죠. 김무성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이거 틀렸느니 팩트가 아니니 이런 것 갖고서는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곧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인선될 텐데 그 선거 치른 데는 공관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친박계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이한구 의원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누가 되든 어쨌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총선 출마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가급적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런저런 인연들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잖아요. 예,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한구 의원은 좀 그런 면에선 별로란 의미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그리고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불필요한 이제 오해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서로 그거 갖고 갈등 빚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불필요한 오해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네. 지금 비박계 쪽에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황식 전 총리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분도 역시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분도 아니다. 네. 아니까 그런 제 말한 기준에는 그분도 아주 제 최선의 카드는 아닙니까? 그럼 아예 정치에 한 번도 발 담근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찾아보는 게 오해의 소지를 제일 줄이는. 예, 과거에 야당에서는 그런 분들이 공천을 주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 예,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 지금 총선 얘기가 나왔을 말입니다만 최근 블로그에다가 18대 총선을 닮아가고 있다. 야당의 분열로 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그 유리한 입장을 까먹고 있다 그러셨어요. 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18대 때는 거의 개헌선 200석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만해지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당부자 내각, 고소형 내각 하면서 이제 다 까먹고 결국 과반수를 넘겼는데 그때도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
반성을 못하다니 저는 그렇게 그때 주장을 했었는데요. 아, 겨우 그 정도 해놓고선 이겼다고 하는 거 보면서 참 한심스러웠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도 뭐 180석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사실 뭐 가능했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지금 그걸 다 까먹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안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좀 제가 이제 좀 과장되게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지가 않잖아요. 인물도 띄지 아. 않고 정책도 안 띄고 전략도 안 띄고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선거요? 공무원 선거. 공무원 선거 치르는 것 같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나태하고 좀 안이하다라고 보인단 말씀인데, 나태하기보다도 예. 지금 이제 대표는 상향식 공천에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냥 전략 공천이라는 명분에서 자꾸 네 사람 시키고 자꾸 쳐들어오니까 예.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급급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진 거죠. 지금 그런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답답한 상황. 제일 잘못하고 있는 부분 하나만 찝어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인재 영입 그쪽을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는 뭐 그것도 또 잘못됐지만 일단 당이 지금 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은 중간층을 확보하기 위한 중원 싸움입니다. 중원 싸움. 그래서 야당이 자꾸 이제 우클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은 이제 더 좌클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다 됐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좌클릭은커녕 우양우를 더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별 신경을 안 쓰고 수도권에서 별 소득이 없이 어떻게 대선을 치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까지도 이런 식이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 대선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하나 좀 짚고 갈 것이 아까 180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 그럼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세요? 과반수나 넘길 수 있을런지. 왜냐하면 18대 때는 200석이 가능했는데 간신히 과반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지금 보자 이런 얘기고요. 과반이나 넘길 수 있을런지. 이거 좀 엄살 섞인 말씀은 아니실까요? 물론 선거 때는 좀 엄살도 펴야 됩니다만 저는 이제 과거에 제가 50대 25로 이기다가 25대 50으로 뒤집는 경험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반이나 넘길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블로그에다가 그 총선 4대 과제를 올리신 중에 이제 인재 영입을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근데 인재 영입을 강하게 원하는 쪽이 친박계고 이거는 결국 친박이 원하는 사람들 낙하산 공천 갈까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우려하면서 인재 영입을 선뜻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인재 영입이 아니죠. 그냥 자기 사람 신켜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저는 김무성 대표가 왜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자신이 없냐 이거죠. 과감하게 그런 건 맞고 필요한 사람 쓰고 그렇게 선거를 치르자는 겁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인물 콕 찍어서 거론했어요. 조은현 바둑기사 김연아 선수 영입하자 이런 얘기. 여기는 찬성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당 현역이 있는 데 가서 그 사람이 이겨야지 이제 그게 영입이고 전략 공천인 겁니다. 근데 소위 뭐 이제 저는 친박 이런 말 진짜 쓰기 싫은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뭐 장차관 이런 고위직들을 우리 편을 쫓아내고 거기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당에 도움도 안 되고 대통령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 세력을 키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략 공천도 아니고 영입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재 영입이란 문을 열어놓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 그걸 지금 김무성 대표는 우려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는 거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인재 영입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 야당에 비해서 그런 면에선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인재 영입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시선이 쏠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하면요 그게 얼마나 선거에 도움이 되고 또 선거 때는 당연히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당의 면모를 유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안대인 전 대법관을 마포 갑에 출마하도록 권유하고 최고위원도 시켰고요. 또 불출마 선언했던 문대성 의원도 인천으로 지역구 바꿔서 출마하게 한 것도 뭐 김 대표 의중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이제 국민들의 눈에는 꼼수로 보인다는 거죠. 꼼수? 저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요새 그런 거 모릅니까? 저는 이 공당이 당당하지 못하고 꼼수로 하면은 결국 국민들한테 무시당한다는 거죠. 왜 꼼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왜 무슨 선거 출마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최고인이 되고 출마 안 하겠다는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꼼수지 뭐겠어요. 그럼 김무성 대표가 좀 자기 사람 챙기기를 안 한다고 하면서 좀 이런 데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꼼수? 아니 자기 사람 챙기기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순수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 영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당당하게 하지. 이제 그러다 보면 소위 뭐 친박 쪽에서 예. 또 자기 사람 새끼 뭐 밀고 들어올까봐 이제 그냥 그러다가 어정쩡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러운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 정두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네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되셨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아직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사실 반성해야 되는 거죠. 시대에 뒤떨어진 지금 선택이라고 보세요? 그럼 더민주의 선택이? 아니, 그렇죠. 아니, 그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올드보이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이제 중도 개혁적인 인사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사실 선거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파 정당은 선거 때 이제 좌클릭을 하는 거고 좌파 정당은 우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개혁적인 인사들이 그때 쓸모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가 어려울 때 그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다 선거 나면 다시 또 이제 팽당합니다. 팽당한다. 네, 여야가 다 수구 우파하고 수구 좌파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구 우파, 수구 좌파가 패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등장하는 거고, 예. 여당은 지금 이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데 시선이 안 가고 또 과거에 우리 여당도 어려울 때는 소장개혁파가 항상 선거 때 등장하거든요. 예. 지금 소장개혁파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까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 김종인 위원장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무슨 있죠. 그저 그분이 오겠어요. 그렇게 한번 쓰고 팽시켜버렸는데. 그분이 오겠느냐. 그렇게 팽당해놓고. 예, 안 하죠. 혹시 이번에 더민주에서도 이렇게 쓰고선 팽당할 가능성이?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팽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각 당의 주류들은 다 수구 좌파고 수구 우파거든요. 우리 당의 주류는 수구 우파고 저 당의 주류는 수구 좌파이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저는 단정적이 아니고 제가 글을 이렇게 쓴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두원 의원 고맙습니다. 네. 예,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었습니다.